자유와 의무의 균형, 책임은 무거운 단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철학자들은 책임을 삶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해왔다. 책임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해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르트르는 책임을 자유와 연결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스스로를 선택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 사르트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나쁜 신앙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진정한 책임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도덕적 책임은 보편적이다. 칸트는 책임을 도덕적 원칙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칸트의 대표 개념인 정언명령은 책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원하라.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무가 아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그 약속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의 일부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행동이 된다. 칸트는 말했다. 책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책임은 자기 극복의 과정이다. 니체는 책임을 인간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한 삶과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는 뜻이다. 니체는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인간의 나약함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순간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보다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책임이 인간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성장의 도구라고 보았다. 책임은 관계를 만든다. 책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신뢰를 잃고 약해진다. 한나 아렌트는 책임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분열과 혼란에 빠진다. 책임은 우리를 타인과 연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우리가 서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하려 노력할 때 사회는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책임을 실천하는 법. 스스로 선택하라. 사르트르처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요구한다. 보편적 기준을 따르라. 칸트의 정언 명령을 기억하라. 너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에 맞는지 고민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니체처럼 실패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책임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책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의 연결이다. 너의 책임은 타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힘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너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너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고민들이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책임의 확장. 나를 넘어 세상으로. 책임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점차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된다. 철학자들은 이 확장을 통해 책임이 어떻게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했다. 타인을 향한 책임. 레비나스는 책임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책임을 느낀다. 그의 철학은 간단하다. 타인은 우리에게 단순히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존재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본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왜 내가 도와야 하지? 라는 질문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책임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체의 책임. 한나 아렌트는 책임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녀는 특히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가는 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불의가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그녀는 우리가 정의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의 무게와 그 의미. 책임은 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무게를 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에게 준 책임까지 포함해서 책임은 단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향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그 책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책임을 실천하는 법.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레비나스처럼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마주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라. 아렌트가 강조했듯 공동체와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 내 삶의 결과를 받아들여라. 사르트르처럼 나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라. 삶의 무게를 사랑하라. 니체가 말했듯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기회로 삼아라. 책임이 주는 자유. 책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을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니체는 말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마지막 질문.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삶과 선택,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책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책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열쇠다. 책임을 다하는 삶은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